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언제쯤 제정신으로 돌아올까요? 언제나 항상 그렇지만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듯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의 심정이라며 현재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전 정부 탓이라는 망언을 해댔는데요. 빚만 물려받은 소년 가장의 심정이랍니다. 이제 그만 자신이 없으면 내려왔으면 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대체 어쩌자는 걸까요? 퇴임할 때까지 전 정부 탓만 해대며 나라를 아주 작살낼 작정인가요? 그 많은 국가 예산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 또 그걸 채우겠다며 서민들의 복지를 줄이고 증세를 늘리는 뻘짓을 해대더니만 이제는 재정이 부족하다고요? 이 모질이를 누가 대통령으로 뽑아놨을까요? 단 2년 만에 대한민국을 20년 전 과거로 되돌려버렸는데요. 회복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과연 회복할 수나 있을까요? 윤석열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말에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해서 50%를 초과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재정이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전 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악화 상태에 대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재정 악화의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기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취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 7년 차인 겁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어려운 살림을 아껴 자식들 공부를 더 시킨 어머니처럼 예산을 써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렇게 흥청망청 국민 열세를 낭비하더니 이제와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을 한 겁니다. 예비비까지 모조리 땡겨다 다 쓴 나라 곳간에 남아있는 예산이 있나 싶은 거죠.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뒤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져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또 유체이탈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재정이 왜 부족하게 됐는지, 어디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런 언급도 없었는데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총선 이후 재정건전 노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달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를 더 시키고 시집장가 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니 자신은 나라 돈을 물쓰듯 펑펑 쓰면서 왜 재원이 없다고 읍수하는 걸까요? 지금 벌이는 맹탕 외교와 퍼주기 외교, 쓸데없는 선심성 정책만 줄여도 재원이 충당될 것 같은데요.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재원을 아껴 써야 한다는 입벌구 쇼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든 IMF 시절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는 알기나 하는 걸까요? 업무 파악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없으니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만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주변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참모들은 전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딱 벌거벗은 임금님, 이용해 먹기 좋은 지도자, 그의 옆에는 간신배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 수준은 처참하기 그지없는데요. 민생경제를 포함해 정치 분야에서도 그는 딴 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의 국힘당 초선 당선인들과 16일 저녁 만찬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22대 국회에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자신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의 권한도 쓰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권한을 두고 계속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냐며 반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 국힘당 초선 당선인들을 관저로 불러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총선 이후 첫 상견례 자리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여당이 108석 소수인 22대 국회 상황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더 우려하고 있는 건 22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과 각종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만남은 이런 걸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인 거죠. 복수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야당과 싸울 일이 많으니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된다. 여당이 소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로서 소신껏 싸워달라고 윤 대통령의 당부가 이어졌다고 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인 겁니다. 당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라. 대통령 권한으로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건데요.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 권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습니다. 거부권을 무려 9번이나 사용하고 이제 곧 10번을 채울 텐데요.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발의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10번째 거부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2년의 임기 동안 무려 10번의 거부권 행사. 이미 기록을 깼지만 남은 임기 내에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를 셈입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거부권을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데 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령, 반성은 없는 것입니까? 나아가서 초선 당선자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한 저희가 무엇입니까? 22대 국회에서도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는 요청입니까? 대통령은 법의 수호자이지 초법적 존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형 게이트와 배우자의 범죄를 덮기 위한 거부권 행사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경고를 넘겨듣지 말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